앞으로는 모든 것을 다 숫자로 기록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숫자는 전 세계 공통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앞으로 컴퓨터의 언어가 되고 인간의 언어가 되고 저장도 그걸로 하고 전송도 압축 전송이라든지 그걸로 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어만이 아니라 그림, 그다음에 음성적인 거, 오디오적인 것도 전부 다 숫자로 전송하고 숫자로 기록하게 될 것. 그게 이제 더 정확하다. 현재 디스플레이는 픽셀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픽셀 방식으로 되어 있고 좀 더 픽셀에 각 정보를 담고 있죠. 그전 이렇게 빛의 삼원색을 따라서 거기는 무슨 색깔이고 무슨 색깔은 무슨 색깔이고 글자도 마찬가지예요. 글자도 우리가 그림을 글자도 색이 없으면은 보이지가 않죠. 네, 색이 색의 정보죠. 그것도 글자도 하나의 색인 것입니다. 색의 정보를 픽셀에 새기면 그것이 이제 글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 색을 컬러로 만들 수도 있고 검은색으로 만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검은색으로 씁니다. 파란색으로 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도 이렇게 글자도 하나의 색의 정보인 거죠. 그러니까 각 픽셀의 색의 정보를 각각 그 영역마다 이렇게 4천만 개의 픽셀이 있다. 영역마다 하나하나 이렇게 점묘하듯이 하듯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쪽에는 무슨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는 무슨 색깔이 들어. 이걸 다 숫자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숫자로 표시해서 그거를 제 방식대로 여기 한 면에 숫자가 가득히 채워져 있다.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다시 축천분의 1로 축소시킵니다.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현미경적인 시각에서는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컴퓨터는 현미경처럼 살짝 찍어서 축소시킵니다. 그런 것들을 파일들을 여러 개 모아서 다시 찰칵 찍으면 그것이 다시 이만했던 것이 특만큼 것으로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그것을 이게 100페이지를 갖고 있다. 100개가 이렇게 주르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미경적으로 다 찍어서 하나의 파일로 구성을 합니다. 이것은 사진도 동영상도 다 동일하게 하고 오디오도 동영상 그렇게 숫자로 주파수의 숫자. 오디오는 우리 음성은 주파수를 사람의 각 목소리를 분석해서 AI가 똑같이 흉내내잖아요. 그것은 주파수를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그 주파수도 숫자로 표시를 해놓습니다. 주파수를 정확하게 숫자로 표시해서 그걸 기반으로 전송을 합니다. 전송을 하거나 저장을 그 숫자를 기록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그 다음에 식사하셨습니까를 78, 64, 24로 표시합시다. 그럼 이것은 전 세계적인 공통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에서 이 숫자를 공통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군에서는 이 숫자를 할지라도 그 숫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안녕하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식사하십니까? 이렇게 표시해도 돼요. 이게 숫자가 아닌 이게 문자, 기호식이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언어가 되는 거죠. 글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행동을 하면 안녕하십니까다. 이렇게 행동을 하면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동작 방법으로 언어를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가 약속을 정하기 나름이라는 뜻이죠. 약속을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게 이제 언어고 숫자고 그 숫자를 갖다가 전 세계에서 이제 공통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거를 숫자 언어를 갖고 있자라는 거죠. 이 숫자를 갖고 있으면 컴퓨터는 저장을 할 때 안녕하십니까라는 것을 78로 저장을 한다. 78-1이나 78-2이나 그러면 숫자도 무한 창출할 수 있어요. 다시로 가면 숫자가 몇 개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무한 창출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구글의 문서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알아볼 수 있게끔 소비자 식별번호 이렇게 식별번호를 주는 거죠. 또는 넷플릭스나 유튜브의 동영상이다. 알아볼 수 있도록 소비자가 식별번호를 주면 나중에 찾기가 쉽다그랬죠. 모든 동영상 파일도 이렇게 모든 문서 파일, 사진 파일도 오디오 파일도 이렇게 숫자를 부여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에 따라 그 숫자를 기록합니다. 지금은 구글 찾아보래 다시 그 문서를 검색하려면 숫자가 없으므로 매우
불투명하죠. 다시 찾으려도 찾을 길이 없어요. 동일한 검색어로 내가 무슨 검색어로 검색했더라 이런 생각이 나거든. 그다음에 내가 동영상도 동영상을 내가 뭔 검색어로 검색했지 이런 시간이 흐르면 까먹거든요. 그럼 줄임번호로 딱 이렇게 적어놓거나 복사해서 옆으로 숫자를 저장해 놓는다면 그 문서를 다시 찾거나 동영상을 찾거나 쉽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어떤 하나의 문장이나 또는 어떤 논문 아니면 한 페이지를 숫자로 다 저장을 해 놓는다면 다시 깨맞추기가 쉽겠죠. 동영상 100개를 동영상 한 개를 100개 조각으로 쪼놨다고 합시다. 만약에 내가 그것을 숫자로 기록을 하지 않고 그러면 나중에 재조립하는데 불가능할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숫자로 표시를 일련번호로 표시를 하면 나중에 그것을 뭐 이렇게 플래시 메모리가 됐든 뭐 하드디스크가 됐든 어디다 저장을 할 때도 쉽고 그것을 작은 조각으로 다시 DRAM에 띄우기도 쉬워요. 차례차례 우리는 여기 문서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100개 조각으로 쪼갰다고 합시다. 그럼 이거를 갖다가 저장을 해놨던 걸 100개 조각으로 DRAM이 100개다라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DRAM은 제가 이렇게 면적의 제한이 있지만 대중소에서 소짜리가 100개가 될 수도 있고 40개가 될 수도 있다가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다가 작은 조각을 띄워준다면 얘는 컴퓨터 CPU는 동시에 그것을 읽게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동시에 그것을 읽어들어서 동시에 읽고 쓰기도 가능해요. 이거 100개 조각으로 나눠서 100개 구역에 하드디스크에 학교 하드디스크를 100개 구역으로 쪼갰다 합시다. 거기다 각각 저장을 해버리면 동시에 쓸 수 있거든요. 동시에 불러들이는 것도 가능해요. 100개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온라인 이렇게 뭐랄까 유선으로 연결하고 무선으로 연결했다 합시다. 동영상 한 개를 100개 조각으로 쪼개서 100개 컴퓨터에다 동시에 저장하거나 연산도 그런 식으로 하거나 기타 다른 일도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다 저장해 놓고 불러들이기도 빨라요. 동시에 저장이. 통신선만 널널하면 도로가 100개 차량에서 물건 싣고 오는데 통신 도로가 하나면 이게 정체가 되죠. 받아들이는 창고도 하나면 정체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100개를 불러들일 때 CPU도 숫자가 20개, 40개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한다는 하드디스크도 현재 100개 구역으로 소프트웨어를 나눠서 100개 각각 저장을 하되 하드웨어적으로도 작은 하드디스크가 10개, 20개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거기다 저장을 각각 해주면 컴퓨터 100개에다 저장을 각각 하는 거하고 비슷한 효과. 각각 저장을 빨리빨리 해버리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이거 저장했다가 딜레이 돼서 잠깐 기다려 나 이거 저장하고 있어 이러면 속도가 늦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각각 작은 단계로 쪼개서 각각 저장을 하면 빠르다는 동영상 한 개를 100개 조각으로 쪼개서 100개 통신도로가 하나밖에 힘들죠. 통신도로를 타고 100개 저장 창고에 가서 이거를 딱 저장을 해놓는다면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지고 발열도 없을 거라는 게 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모든 것을 어떻게 것이 사진적인 정보든 동영상 정보든 우리가 만화 영화도 보면 하나하나 그리잖아요. 하나하나 그려가지고 수없이 그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그게 동영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하나하나도 다 픽셀의 정보인 것이죠. 이 픽셀에는 무슨 색깔이 들어있고 이 색깔 글자도 다 픽셀이에요. 픽셀의 색깔의 정보죠. 여기 무슨 색깔이 들어있고 오디오도 이런 식으로 숫자로 주파수를 숫자로 변환시켜서 이렇게 오디오가 이렇게 숫자가 쭉 한 페이지 다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현미경 방식으로 착각 찍어요. 사진 방식으로 찍어서 현미경 방식으로 1000분의 1로 축소합니다. 축소해서 다시 그거를 또 한번 찍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못 보지만 현미경적인 시각, 고도의 현미경, 비싼 현미경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보지 못하지만 그러면 작게 글씨를 갖다가 가 하나를 썼는데 이렇게 커요 파일이. 그럼 그거를 1000분의 10,000분의 1로 축소한다면 되게 작은 파일의 용량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정보를 축소해서 저장하거나 보낸다면 좋겠죠. 우리는 모르지만 컴퓨터는 그거를 정보를 작은 단위로 나노 단위로도 기록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숫자로서 모든 정보를 각 픽셀마다 정보를 저장해 놓는다.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그 동영상
그 문서 또는 문서도 그냥 그 색깔이죠. 사실은 그 픽셀 어떤 픽셀에 글자가 우리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나는 어디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거 하나의 색깔이 없다면 우리가 보일 수 있을까요? 검은색이든 뭐 파란색이든 색깔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픽셀로 보면 다 색깔의 정보인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숫자로 표시해 놓는다는 거죠. 동영상, 문서, 글자, 오디오 이런 것들도 숫자로 다 표시해서 앞으로 저장을 하고 그 숫자도 묶음을 따라 패키지를 따라 거기 또 다시 또 일련 번호를 줄 수도 있다. 구글에 어떤 문서가 있다. 그러면 거기를 하나의 그거를 문서 안에 작은 세부 어떤 문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봤더니 이것이 페이지가 5페이지 되더라. 그러면 이거를 내가 4768이라고 한다. 전체 파일을, 전체 그 문서를. 근데 그 세부 파일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도 한 페이지다 5페이지가 있고 그 안에 정보를 특정 정보 이 안에 있는 이것만이 내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것도 그 일련 번호에 다시 매수로 표시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매우 이렇게 찾기가 쉽게 됩니다. 나는 5페이지 다 필요 없는데요. 나는 책 한 권이 필요가 없어요. 딱 그 중에 그 내용만 필요해요라고 할 때 그때 이것조차도 일련 번호를 매겨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동영상은 그렇게 할 수 없을까요? 나 동영상에 40초 내가 이렇게 40분짜리 동영상이 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나는 1분 30초 나는 1분 30초에 있는 10초 분량의 내용이 필요해. 그러면 동영상 전체를 숫자로 표시할 수도 있지만 그걸 다시로 해가지고 1 다시 동영상에 몇 분 이렇게 시간을 거기에 시간 분량을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분량을 그것도 숫자로 표시해 놓는다면 그렇죠. 엄청 그 부분만은 여기서부터 몇 가지만 딱 그걸 숫자로 표시해 놓는 거예요. 그럼 되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숫자로 표현하는 세계 앞으로 오게 된다. 이것은 제 원천 기술입니다. 원천 기술인데 획기적인 어떻게 보면 혁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컴퓨터가 이걸 제 방법을 따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대망상이라고요? 아닙니다. 과대망상이 아니고 명확한 과학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보를 축소해서 숫자로 표시해 놓고 국제 언어다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를 숫자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전 세계 공통 언어로 삼아서 그걸 컴퓨터 언어로 삼고 인간 언어로 삼고 또는 그것이 마음에 안 들면 군 같은 데서는 똑같은 숫자라도 다른 의미로 저장을 해 놓을 수 있어요. 암호적인 저장. 그래서 전혀 이게 제일 쉬운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 숫자는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이 숫자 아니면 기호죠.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기 뭐 이딴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숫자가 많은 게 그렇죠. 제일 많이 언어를 이제 숫자로 바꿀 때 숫자가 필요한 거죠. 거기서는 수많은 숫자 중에 1-1, 1-1, 1-3 이거 아니더라도 되죠. 밑에 수많은 숫자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숫자 기록할 때 이거 똑같은 방식으로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서브로 가지치기 해가지고 또 숫자를 창출한다는 거죠. 1-10, 1-1000, 1-24만, 24만 6,500 이렇게 하면 그 밑으로 또 다시로 하면 엄청나게 숫자를 그럼 다시로 안 하고 나는 세모로 할 거야. 하세요. 다시로 안 하고 세모로 표시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동그라미랑 표시할 거야.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해서 하셔도 된다. 이렇게 숫자를 무한 창출해서 정보를 무한히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혁명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의 저장에 있어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전 세계 공통 언어로 삼을 수도 있고 컴퓨터 언어가 되면서도 인간의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디로 가 식사하셨습니까?를 번호로 표시해야 돼. 그럼 난 그 번호만 있으면 여행자는 전 세계 어디 가서는 나 이거에 78. 그럼 안녕하십니까구나. 네, 전 세계 이렇게 공통 언어로 여행자도 간단한 언어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컴퓨터가 이렇게 언어 번역을 해준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러면 이거를 78 치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지가 말을 해줘요.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78 이렇게 거꾸로 변환시켜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 이게 그 어떤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언어 번역도 매우 정확해지고 속도도 빨라지고 정보의 어떤 전송 이런 것도 저장도 빨라진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너무 간편하거든요.
이렇게 숫자로 모든 것을 숫자로 표시해 가지고 다 저장을 해 놓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이 되니까 하는 소리죠. 네. 모든 것을 숫자로 정리해 놓으면 어떤 것일까요? 네. 정확성이 있는 것이죠. 정확성. 그리고 또 하나의 방식이 있는데 모든 정보의 저장, 정보의 이동, 정보의 전송 이런 거는 좌표와 숫자 방식을 따를 거라는 거죠. 전 세계로 수천조 번에 수백조 번의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1cm나 0.1cm 또는 반도체 이동 명령 이런 게 정보 이동 명령 0.000000000001 이렇게 해도 나노 단위 이하로도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송하거나 정보의 길을 사람이 도로를 이렇게 자율주행 차량이 운행하듯이 정보의 길 그렇죠. 정보의 도로를 어떤 도로를 탈 것이고 또 어떤 도로를 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렇게 어떤 이 부분이 어떤 반도체를 전공하거나 이런 건 뭐 안 했어요. 안 했는데 EAG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의학도 제가 개발한 의학이면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전 세계 제약회사 파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질병을 간단히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100% 내가 신이 아니라서 하지 않는데 거의 간단하게 바이러스,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를 소멸하는 이런 연구, 그리고 식품과 약초를 또 후보 물질을 찾았기 때문에 찾았습니다. 그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약을 이걸로 간단히 대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말이 안 되신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검증되리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국토 정보를 지적재산권 형성하기 위해서 공개를 해놨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 증명된다. 저도 그걸로만 치료하고 있어요. 뭐 사고 나면 저도 별 수 없긴 한데 웬만한 질병은 제가 다 이렇게 제 방법으로 치료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앞으로 정보의 반도체다 컴퓨터다 통신 경로라는 게 있어요. 사람으로 자동차 이렇게 하면 도로죠. 도로 이것을 가서 사다리 타겟식으로 옆에 도로를 타고 이런 식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통신 라인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언어포 구조가 가능하고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라인에서 이쪽을 내가 고속도로 탔는데 이쪽 옆을 건너가고 싶은데 띰뛰기로 해서 탁 이렇게 딱 건너가고 싶은데 못 건너가요. 그럼 내가 쫙 갔다가 다시 돌아가지고 이쪽 도로를 타는 그럼 낭비죠. 이쪽 도로에 사다리 타기로 옆으로 탁탁탁 옮겨갈 수 있으면 나는 이 모든 통신 도로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교통 정체가 사라지겠어요.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정보가 통신선이 있다 그러면 언어포 구조로 해서 이쪽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뭐 그냥 보통 정보를 이동할 때 명령을 이쪽 도로를 타서 그냥 쭉 직진해 이렇게 명령을 줄 수도 있지만 이쪽 도로를 탔다가 저쪽에 교통량이 많은 파일을 처리하고 있으니까 이쪽 탔다가 이쪽 탔다 이쪽 탔다 이쪽으로 가 그러면 옆 라인도 탈 수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는 이게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원천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천 기술로 해서 되게 매우 쉽게 이해를 하도록 말해주는 게 낫지 어렵고 복잡한 이런 것을 수많은 도식이라든지 복잡한 논문처럼 써놓으면 많은 사람이 이해를 못할 거예요. 저는 이해 위주로 학습을 하고 있으며 이해 위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도록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이 제 특기입니다. 상대 많은 사람에게 지식을 전수하거나 지적재산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특허를 제출했다. 그러면 이렇게 지적재산권으로 어떤 이론을 발표했다. 많은 사람이 간단한 내가 하나의 문장으로도 1분짜리 동영상으로도 그것을 기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축약시켜서 딱 이렇게 전구에 빛이 들어오듯이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특기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약해서 순식간에 깨달을 수 있도록 죄송한 말씀인데 저는 그렇게 학습을 해왔기 때문에 최대한 이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할 것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어떤 단어들을 동원하고 영어를 동원하고 물론 영어를 제가 약해서 그런 것이 있어요. 본 한문을 동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알지 못하게 장애물을 두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빛이 번쩍 들어오는 것처럼 깨달음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축약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1분짜리 동영상에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핵심 노열 엑기스만을 쪽쪽 뽑아가지고 딱 넣으면 그 사람이 이해하기가 쉽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 제 정보가 단순할 수 있지만 깨달음을 줄 수도 있어요. 이게 된다 라고. 그래서 1분짜리 동영상으로 기술 주장했으면서 적어도 40시간은 동영상을 강의하셔야지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건 당신의 방법이고 내 방법은 1분짜리 동영상이라도 순간적으로 깨달음을 주는 것, 이해주의 학습을 시켜주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모든 것을 암기식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나는 이게 그 전공이라서 이런 서적을 외국 서적 원서까지 포함해서 수십 권을 배워서 이러면 곤란하다 이 말씀입니다. 저도 이해 위주로 이렇게 그 의학을 공부하거나 이해 위주로 기술을 했기 때문에 제 기술이 가치가 없다면 안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해 위주로 지금도 반도체 용어라든지 많은 부분은 몰라요. 그쪽 직업이 아니어서 기술자가 아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해 위주로 내가 의학을 제가 스스로 공부해서 치료 방법을 찾아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검증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저 기술은 공개를 해놨으니까 그대로 매우 쉬워요. 저도 그걸로 치료하고 있어서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제약회사 파산입니다. 그래서 제 기술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에 대해 공개한 것도 수를 헤아릴 게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해보죠. 단순한 기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누전 차단기 여기 달자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와. 여기다 다는 거예요. 누전 차단기 기술은 모르다 보니까 여기다 달면은 이게 입력과 출력이 서로 값이 틀려. 이게 얇은 거 꽂아 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여기가 두꺼운 만큼 전기줄의 고리선 이것도 그 정도 두께가 돼야 돼. 그래서 입력과 출력이 같아져야 되는데 복잡하니까 이걸 이제 두껍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전기가 축적이 되니까 전기선 안에 구리선 또는 이런 거 이것도 전기 피복은 없어도 전기선이거든요. 구리니까 그래서 다른 금속을 하셔도 되는데 일단 구리니까 그걸 두텁게 만들어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두텁게 만들어. 그래서 이렇게 전력이 입력 출력의 값이 틀리니까 여기가 누던 차단이 작동 안 했으리라고 불날 뻔했어요. 비싼데 두 개나 여기서 타는 냄새가 나서 이걸 결국 교체했는데 한번 사봤어요. 근데 내기 모델을 이렇게 만드셨길래 여기다가 누전 차단기 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아니라 천정의 분기선에도 다른 데도 여기다가 누전 차단. 이런 간단한 기술도 모르시나요? 전기를 만들면서 이렇게 하면 또 따라 하실 건가? 이거 두껍게 하셔야 돼요. 여기다 전기를 이걸 이제 5개짜리 콘덴서다 만들면 그만큼 이게 더 두꺼워야 되고 저렴 구조를 전기 있게 그때 만지면 감전되잖아요. 이거 저렴 구조를 갖고 두꺼워서 5개, 10개짜리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분기를 한다는 거죠. 천정에는 제가 분기선도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분기를 하려면 2개짜리냐, 3개짜리냐, 5개 콘센트 방식으로 10개짜리냐에 따라서 그 전선을 플러그를 따라서 이렇게 또 꼽느냐 아니면 그냥 전선 까가지고 구리만 꼽느냐 그 차이인데 천정에 있는 분기선도 분기를 하려면 이게 두터워야 된다. 전기를 축적해서 나눠야지 얇은 구조 속에서 많은 전기가 순간적으로 흐르게 하면 이게 이제 고장이 나는 원인 최근에도 5개 교체했거든요. 충분한 전기가 저장돼야지 많은 곳에서 전기를 나눌 수 있다, 분기할 수 있다 이론이에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천장에 분기선을 만들어서 콘센트 방식처럼 이거는 이제 플러그가 있어야 되지만 플러그 있는 방식도 괜찮지만 플러그 복잡하잖아요. 전기선 까가지고 불이 나오면 콕 찍어갖고 어떻게 찝으면 되지. 그 방식으로 해서 분기를 할 때 콘센트처럼 이렇게 이걸 두껍게 구리선을 처리해서 이런 제품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가도 똑같이 누전 차단기를 달 수 있어요. 제 기술을 무단으로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 기술은 이렇게 어떤 한 분야를 하지 않고 저도 인터넷 학습을 통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인터넷을 전공이 아니니까 인터넷을 통해 구글 통해서 정보를 검색하거나 유튜브 통해 동영상 보고 그것을 학습해 나가면서 기술을 발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술이 가치 없다면 안 쓰시면 되고 무단으로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주한미 대사관 서울시 인천시 국가의 기관이 광고를 많이 내셨고요. 왜 내시는 거죠? 그 다음에 YTN에 제 기술로 가득히 내가 기술 개발했으니까 플라스틱 창문, 그다음 비상벨 시스템 서울시, 그다음에 현대 기아차의 자동차 배터리에 격벽 처리하는 자동차 배터리를 물리적으로 여러 개로 분할해서 열폭주 현상을 막고 한 개 고장 나면 전기 가스 차단시키고 산소 차단시키고 나머지를 살리고 나머지 배터리는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전선을 연결해서 쓸 배터리에서만 전기를 갖다 쓰는 기술을 씁니다. 여기도 변속기라는 구조가 없어지게 되고요. 정보 화목난로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주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는 제 기술을 따라서 아니 전기가 됐든 석유 방식이 되든 가스 방식이 되든 수소산소 뭐 이렇게 LPG가 됐든 연료를 그만큼만 준다는 거예요. 항공유, 비행체는 항공유죠. 항공유가 되든 연료를 그만큼만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자동차의 어떤 회전축 또는 프로펠러의 회전 날개가 그만큼 속도밖에 안 적게 연료를 줬는데 어떻게 더 많이 팽팽팽 도느냐는 겁니다. 선풍기도 적게 전기를 주면 적게 수속으로 돌아가고 많이 전기를 주면 고속으로 돌아간다는 게 제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연료 양을 통제해서 변속기라는 구조를 없애면 되게 단순해지고 싸지거든요. 자동차가 됐든 항공기가 됐든 어떤 드론이 됐든 선풍기가 됐든 전기양을 통제해서 속도를 결정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 원천 기술이에요. 그래서 전기양을 이 정도 연료를 줬더니 이 정도 자동차 바퀴가 돌아가더라. 이런 프로펠러가 이 정도 돌아가. 그리고 데이터 값을 내서 정확히 그 연료를 분사해 주면 되는 거죠.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여기다가 앞으로는 자동차든 모든 내연기관 설계할 때 산소를 추가로 집어넣어주는 경우, 휘발유 플러스 산소통을 따로 넣어서 또는 비행체 같은 건 수소산소를 같이 넣을 수도 있어요. 또는 군사적인 무기라면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증기 구조를 또는 여기에 섞어주거나 이런 것들 분말 구조를 섞어주거나 무기급이라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휘발유, 산소 각각 연료를 따로 보관했다가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이 따로 있어야 돼. 이는 연료의 완전 연소,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만큼 휘발유, 산소를 섞어주거나 필요한 만큼 거기다 압축 공기를 좀 더 넣어서 이렇게 어떤 완전 연소를 유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휘발유뿐만 아니라 우라늄, 휘발유뿐만 아니라 경유, 등유도 그렇게 다 됩니다. 항공유도 되고 똑같이 수소산소로 움직여도 되겠네요. 됩니다. 네, 됩니다. 브라운가스는 수소 2, 산소 1이지만 제 방식은 수소 1, 산소 1, 수소 1, 산소 2, 수소 1, 산소 4.5, 4.75, 4.0075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죠. 숫자는 이렇게 해서 산소가 많아지면 완전 연소가 이루어지고 고화력이 일어난다는 제 이론을 따라서 그와 같이 수소산소를 태워서 가는 항공기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수소산소를 태워서 간다. 그러면 그 비율을 산소의 비율을 높여준다는 거기다 군사적인 방법으로 쓴다. 그러면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증기 구조를 넣어주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이것이 서로 다른 연료가 섞이는 거잖아요. 방사능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높은 고화력 속에서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전기 구조를 태워주면 추력은 더 많이 나면서 방사능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거죠. 완전 연소에 이르기 때문에 고화력이 아니면 이게 완전 타지 않고 불완전 연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어떤 분말 구조를 비행체에 싣고 다니다가 액상으로 만들고 증기화시키는 이런 장치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시면 이론적으로는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 항공모함 1년 이렇게 다니듯이 오랜 시간 동안 핵 연료를 탑재해서 움직일 수 있답니다. 폭약 구조로 갈 때는 장약이다. 그러면 장약을 대중속 가루를 틀리게 만들어주면 융합열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만큼 열이 많이 나요. 고화력이 일어나고 저게 유효 사정거리를 늘리게 됩니다. 자, 비행체로 얘기를 하면 항속거리가 되는 거고 거기다가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어떤 증기 구조를 넣어주거나 가루 구조를 미세하게 넣어주거나 프로테이즈를 그러면 그 안에서도 탑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은 수소산소 캡슐을 조금 넣어주든가 이렇게 해서 장약 이렇게 포탄을 이렇게 보내는 사정거리를 늘릴 수 있다.
유력도 더하고 폭약 구조도 폭약도 대중소 다이너마이트 같은 데도 가루 구조를 대중소로 들어가요. 대중소로 들어가고 역시 우라늄, 토리움, 플루토늄에 폭약을 넣었잖아요. 그런 거에다가 분말 구조를 넣어줄 수도 있다. 또는 우라늄, 토리움, 플루토늄을 같이 섞어서 폭발력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다. 또는 여기다 증기 구조를 우라늄, 토리움, 플루토늄을 캡슐 형태로 넣어줄 수 있다. 또는 어떤 수소산소도 완전 연소를 위해서 캡슐 형태로 넣어줄 수 있다. 이게 목적별로 다양한 탄약이 있으니까 살상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도 있지만 그 정도 유령만 원하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양아치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두레텍이라는 회사에서 이걸 하시는 것 같은데 제 기술입니다. 이양 얘기를 했으니까 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게 탄을 앞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땅을 파고듯이 탄을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탄의 앞에를 이렇게 되면 뚫고 나가기 싫고 탄도가 약간 무거워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뚫고 나갈 테니까. FC-22 랩터가 조종사가 기절하는 게 앞에가 제가 그 기체를 보지는 않았지만 앞에가 상대적으로 가벼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압력이 공기를 뚫고 나가는 압력이 주로 이렇게 기체 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조종사가 받는 압력이 커요. 그래서 앞에 부분을 무겁게 해주면 공기를 강하게 이게 땅으로 얘기하면 드릴을 뚫고 나간 앞에 무르면 이렇게 약하면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단한 금속으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비행체도 공기를 뚫고 나갈 때 이 기술이 필요합니다. 비행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압축 공기를 여러 겹으로 싸가지고 공기막을 형성해서 비행체 기체를 마찰열로부터 보호하거나 이런 기술을 쓰고요. 또는 어떤 에이사 레이더 같은 걸로 에이사 레이더로 상대방 레이더를 목통시키거나 전투기 기판을 목통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전자전을 할 때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묶어서 쏜다고. 이 기술 구조로 미사일 같은 거 올 때 압축 공기를 내뿜으면서 정타가 안 맞게 해주는 거죠. 속도를 이렇게 주춤하게 만들어주거나 이렇게 전파를 이렇게 회전식으로 하면 더 좋아요. 어쨌든 전파를 쏴서 기판을 먹통시키는 그런 기술 구조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서로 파형이 여러 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와 서로 파형이 여러 개의 적외선 전파를 동시에 같이 쏴서 좀 더 높은 열로서 먹통시켜 버리거나 회전을 시켜가지고 토네이도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수소산소 추출할 때 이 방법을 쓴다 그랬죠. 물에다가 서로 파형이 되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길이를 틀리게 해서 상중하, 서로 파형이 되는 여러 개의 어떤 적외선 전파를 이렇게 해서 상중하로 조사를 해주고, 전자레인지는 그릇이 돌아가지만 이건 전파가 돌아간다. 수십지 수백의 줄기. 이렇게 되면 전기분해법 플러스 열분해법으로 해서 이것이 이렇게 수소산소가 추출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다 압축 공기를 추가 넣어줄 수 있고요. 이 방법을 쓰시면 저 기술입니다. 전력의 크기를 따라 토네이도 현상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죠. 빅서기에다가 모터 돌리면 토네이도 현상이 일어나죠. 물로. 그렇게 해서 물 없이 뜨겁게 공기를 이렇게 가열하면 이게 그것도 토네이도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비행체의 추진 구조를 삼거나 이걸 앞에 미사일 같은 거 방어하거나 이런 기술로 쓸 수 있고요. 대공 어떤 방어망으로 지상에서도 지상 레이더에서도 이 방식을 쏴서 전파를 여러 겹으로 해가지고 기판을 태운다든지 서로 중첩하여가지고 그래서 전파를 번개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죠. 번개 현상이. 그래서 뜨거운 열이 하늘에 생기게 된다고. 그걸로 이제 방어하는 포탄을 태우든지 기판을 태워버리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기판은 순식간에 상대방 미사일에 다가오는데 뜨거운 열로서 하지 않으면 기판이 순식간에 태워질 리가 없죠. 전파가 순식간에 상대방의 미사일에 기판에 작용해서 태워지려면 전파가 그만큼 강력해야 되는데 그때 쓰는 것이 서로 파형이 되는 여러 개의 전파를 섞어주는 거고, 회전을 통해서 압축 공기까지 같이 싸가지고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가열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게 상대적으로 미사일이 흔들리게 되고 정타를 안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탄 구조에 있어서도 제가 일부러 저기서 언급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탄의 앞에를 무겁게 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줘야지 공기를 뚫고 나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옆에는 바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뒤로 추진하는 구조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오목한 홈을 파주거나 볼록한 줄을 줘서 공기가 그를 따라 타고 흐르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아니면 이것이 공기가 저항의 힘이 되어서 속도가 느려집니다. 탄의 유력도 적게 되고, 뒷부분은 이건 비행체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비행기 동체 같은데 여기다 통째 같은데 옆에 이렇게 볼록한 줄을 하나 그어주면 공기가 그를 따라 흐른다는 거죠. 추진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 밑에도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 날개 밑에도 제가 저때 얘기를 했는데 날개 밑에도 이렇게 이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바람 이렇게 윙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기를 타고 뒤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이걸로 이제 이게 추진 구조가 되고 이게 공기가 이렇게 뒤로 떠받쳐줘서 이것을 양력도 가질 수 있고 동체에도 옆에 이런 식으로도 한 줄 둬도 되고 두 줄 둬도 되고 타고 흐르면서 뒤로 추진 구조를 나타내는. 다만 이게 비행체의 저항으로 작용해서 앞으로 못 나가게 하면 곤란하죠. 미끄러지듯이 하거나 피터감 방식으로 바람을 빨아들여서 KGGB 같은 탄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날개 키트 달아서 재래식 폭탄에 한 거 거기다가 바람을 빨아들여서 뒤로 내뿜는 구조를 가질 수 있다라고 했죠. 그걸로 추진 구조를 할 때 환풍기처럼 프로펠러를 하나 둘 수도 있다. 앞뒤에 둘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이걸 여러 개 하시면 추진 구조가 되는 거죠. 공기 주머니를 둬서 비행체를 띄우는 무게를 줄여주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공기 주머니에 또 더운 공기 집어넣어주면 더 좋죠. 어쨌든 그레텍이라는 회사에서 하시던데 이런 이 탄의 구조와 포탄의 구조, 모든 탄의 구조는 이걸 뜹니다. 이것은 미사일도 같이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럼 속도가 빨라져요.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뒷부분을 완전 무겁게 만들지 못한다면 양옆에 옆라인이라도 무겁게 놔주면 공기를 뚫고 나가는 힘이 세집니다. 이렇게 아까 전에 장약 구조와 폭약 구조에 있어서 우라늄, 톨륨, 플루토늄 분말 구조를 넣어주거나 수선성 캡슐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폭약에 가루를 대중소로 들어갑니다. 장약도 대중소로 들어갈 수 있다. 이 기술은 다이너마이트에서도 사용됩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데도 전자신간 방식이 아니라 무선 전파 방식으로 온오프 시키거나 터뜨릴 수 있다 그랬는데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은 같은 파형의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다이너마이트 20개도 1번부터 20번까지 정해서 터뜨릴 수 있고 사람이 안전을 위해서라면 약간 전파를 할 때 10초 후에 타이머를 달아서 10초 후에 작용하도록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곧바로 터지면 또 사람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약간 지연식으로 터지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로서 각각 다이너마이트 1번부터 10번까지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로 터뜨릴 수도 있어요. 제가 TV 리모컨 얘기할 때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거나 조명 끌 때도 1번부터 10번까지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각 방에 있는 조명을 끌 수 있다. TV도 3층에서 1층의 걸 조정할 수 있다.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양아치 얘기했습니다. 이 방식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해서 하거나 10개라도 20개라도 같은 파형이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하거나 또는 1-1, 1-2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밑에 서브 가지치기로 다른 기능을 추가로 부여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로봇 조종할 때도 그렇고 군에서 드론 조종할 때도 이 기본 구조를 따르게 되고요. 데스크탑에서 이게 또 무선 데스크탑 이제 앞으로 무선 송수신 할 수 있는 데스크탑의 기술 구조가 나오게 될 텐데 유선 무선 둘 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데스크탑에서 스마트폰으로 곧바로 전화 걸거나 이동통신망의 전화망 아니면 인터넷망을 통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고 스마트폰에서도 이렇게 데스크탑으로 곧바로 전화 걸거나 노트북으로도 하거나 차량에 싣고 다니는 무선 TV로 곧바로 전화 걸거나 서로 간에 동영상 문서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가능합니다. 1대1대 다자간 통신으로 할 수 있고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수만 수천 사람을 대상으로 방송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송과 통신이 결합된 형태로 앞으로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스마트폰 하나가 데스크탑 하나가 1인 방송국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TV에서도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유선전화도 인터넷망을 연결해서 방송, 그거 자체가 방송국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과 방송이 결합된다. 이 기술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모든 것은 온천 기술인데 팬티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제가 이렇게 전 세계에 특화났습니다. 이게 다 그렇게 쓱딱 만들어. 너희는 아이디어만 제공했지 않냐? 그러면 도둑놈이십니다. 정부의 빚이 들어오도록 확연히 깨닫기 쉽게 가르쳐줬으며 해당 년은 이렇게 허락을 받고 기술료를 주시고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제품을 획기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원천 기술을 제공했으면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하시지 마시기를. 이건 캠페인성이에요. 무단으로 쓰신 분들이 군이 됐든 어디든 함부로 하시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그거는 지적재산권 법이라는 게 있는데 법을 어기시는 거고 도둑질의 행위를 통해서는 이렇게 얼마나 이게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술이 팔리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주장을 하게 될 텐데 문제가 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